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기초교재, 현명한 투자를 위한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병법 김일중입니다. 예측도 어렵고 변동성도 큰 주식시장,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매수, 매도 원칙도 세워서 투자를 하지만요, 어쩐지 시간이 흐를수록 외롭다는 개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주식 투자는 외로움과의 싸움이라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현명한 개미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바로 주식 병법과 함께 공부하기 때문이죠. 주식 필살기가 절실한 개미들을 위한 단 하나의 무기, 오늘도 두 전략가와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주식 병법과 함께 하신다면 주식 초보 탈출! 네, 주식 병법 그 15번째 장을 열어봅니다. 올해 7, 8월 전국 공항 국제선 여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0% 증가했습니다. 7, 8월 여름 휴가와 9월 추석에 이어서 10월 황금 연휴까지 여행 성수기가 가을로 이어지는 만큼 여행 항공주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항공업계 성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7, 8월 전국공항 국제선 여객 수가 약 1,500만 명으로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제선 여객수 그리고 운항편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한 상태이고요. 특히 5월부터 4개월 연속 국제선 여객수는 70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 점도 여행항공업계에는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국민 해외 관광객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도에 약 2,870만 명, 2020년도에 약 427만 명, 코로나로 확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2021년도에 약 122만 명, 2022년도에 약 655만 명, 2023년도에는 리오프닝으로 확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회복되고 네, 있어요. 약 2,270만 명이고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나 이렇게 여행 얘기하니까 나 지금 너무 떠나고 싶어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거리고. 왜 나를 안 봐? 이거 돌림 노래 아니에요? 아, 돌림 돌림 노래예요? 노래. 떠나고 싶어요, 정말. 그러게요. 아, 이렇게 7월 여름 휴가철부터 추석이 있었던 9월까지 완전 이 여행 성수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항공사 3분기 실적 완전 기대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9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용객을 약 12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팀 IMF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여행사들이 추석 연휴 효과로 3분기 실적 만회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다가 항공 화물도 아주 황금 특수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게 항공 화물 운임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항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호재겠네요. 네, 맞습니다. 항공 화물 시장은 일반적으로 7, 8월이 비수기라 운임이 연중 최저치인데 올해는 연초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죠. 네. 배경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 그리고 항공사를 통한 고부가 가치 제품 운송 증가, 그리고 전자상거래 확대 등인데요. 항공 화물 운임 상승은 자연히 항공사 실적 개선에도 기여를 합니다. 네. 4분기 성수기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의 운임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태우던 짐을 싣든 어쨌든 비행기는 계속 뜨는 거니까. 그쵸, 그쵸. 자, 이렇게 여행 항공업계가 성수기를 맞으면서 여행 항공주가 다시 상승세를 탈 수 있을지도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근데 여행 항공주의 특징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 개미들 놓칠 수 없겠죠? 저는 이 시간만 기다려요. 저 네. 공부 좀 하잖아요. 우리 두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개미들 한번 주목해 볼까요? 항공주 특징을 몇 가지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에 해당합니다. 경기 민감주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민감주예요. 경기가 좋을 때 사람들이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매출이 상승하겠죠. 매출이 상승하면 주가도 같이 올라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주머니를 딱 걸어 잠그고 여행도 안 가고 소비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이 나빠지고 그에 따라 주가도 같이 빠지는 이러한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가 IT, 자동차,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이 경기 민감주에 해당이 되죠. 네, 경기에 얼마나 민감하는지 그럼 차트를 함께 보실까요? 대한항공 차트인데 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네. 경기가 안 좋았을 때예요. 진짜 안 좋았을 네, 때. IMF 그리고 닷컴 버블 그 금융위기 그리고 유럽 경제위기 이런 부분들이 있죠. 네. 잘 올라가다가 이제 그런 위기가 올 때면은 어김없이 좀 빠지는. 그러네. 네. 물론 뭐 저 때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도 빠지겠지만 경기 민감주면은 더 빠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자면 최근에는 이러한 항공업이 경기 민감주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해외여행이 경기를 조금 타지 않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네. 예전에는 막 안 좋으면 안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좋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가고 막 이런 맞아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은데도 해외여행은 꾸준히 늘어가네. 그 요즘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뭐 좀 지출을 줄이더라도 여행은 또 가더라고요. 나에게 주는 선물. 답답해서 가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해소하러. 네. 그리고 환율 국제유가 그리고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특징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경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에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원화가 약세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원화의 구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행객들이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요가 위축되는 부분이 있고 유가가 오르면 항공기 운용에 대한 비용이 높아지면서 항공기 운임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여행객 수요도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물가가 오르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항공 수요가 줄어든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 시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행 항공 산업이 상당히 부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좀 민감한 편입니다. 사실은 조금 이례적이긴 하지만 코로나19를 보자면 전염병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네.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봤잖아요. 야, 난리 났어. 특히나 이 전염이라는 키워드를 보자면 접촉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업계에는 가장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 전쟁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혹은 뭐 중동 분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물류 대란 같은 부분들이 있겠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있어요. 각 이슈마다 해석하는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요? 민감도가 달라요. 그 네. 국가에 따라서. 아하. 그죠? 일률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되게 조금 주도 면밀하게 좀 볼 필요가 이게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실은 저 교과서 배울 때부터 지구촌이란 표현 썼었잖아요. 지구촌. 네, 조금 우리나라 이슈뿐만 아니라 저 외국의 이슈가 이제는 항공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지구촌 네. 이슈들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코로나 맞아요. 사태 때 전 세계적인 차트를 팬데믹이었어요. 네, 그때 차트를 잠깐 함께 보시면은 지금 가져 나온 차트가 T1 차트거든요. 사실 저 때구나. 이때가 이제 항공업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었죠. 와, 맞아요. 우리가 집 밖으로도 못 나가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타격이라는 거는 주가의 타격 플러스 실질적인 타격까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때는 안 빠진 주식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빠졌다고 하더라도 뭐 매출이나 실적을 유지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항공업은 그렇지 못했죠. 왜냐하면 진짜 주가 빠진 만큼 매출이 완전 급감했으니까. 그때 막 직원들도 막 네, 네. 사망하고 그랬었어. 맞아요. 이게 네. 진짜 정리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확 빠졌는데 오히려 이때 사야 된다. 왜? 아니 분명 전염병은 앞으로 문제가 해결될 그렇죠. 것이고 그리고 네. 여행을 안 할 리가 없다 앞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많이 빠졌을 때 공략하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때 살 걸. 실질적으로 그때 이후로 네, 네. 백신 나왔죠. 맞아요. 예. 그리고 백신 나오면서 비대면에서 대면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왔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리오프닝 기대감이 올라왔잖아요.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쭉 다시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네. 네, 차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표 여행주로 한 투어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네. 여행액계 1위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행주를 대표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행주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 걸 역시 확인하실 수가 저땐가요? 있을 거예요. 코로나? 네, 아, 코로나 떨어지네. 발발 당시에 25,000원대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오. 이야. 결국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주가 탄력을 보이면서 그러네요. 네,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샀어야 돼. 당시에 이런 여행업종뿐만 아니라 호텔, 숙박, 카지노, 면세점 같은 산업군들도 동일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여행 항공주의 특징을 차트와 함께 살펴봤는데 개미들이라면 물론 여행을 가기도 하지만 여행 항공주 역시 유심히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여행 항공주 제대로 공략을 하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만의 공부방, 우리만의 소통 공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채널에서 병법 톡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세요. 시간상 방송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실시간 종목 정보는 물론이고 주식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중 시황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모든 고민과 궁금증 두 전략가가 카카오 채널 병법톡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수익률 52%를 기록을 했는데요. 저때 살 걸. 불나방 되는 거죠. 나 당하는 거지. 네. 그래 알면서 그래. 이제 또 진짜가 남아 있습니다. 난 이걸 사야만 해. 사버릴 거야. 우리 다 시그널 받았어. 예. 자, 바로 직전에 코로나 팬데믹 당시 크게 영향을 받은 대표 여행주 또 항공주 차트를 살펴봤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 홍주원 소장과 서성민 대표 두 주식 전략가가 공략을 했던 종목도 있다고요. 뭘까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고민 안 하고 좀 항공주에서 가장 큰 종목을 공략을 했었어요. 오, 예. 네. 그만큼 회복도 빠를 거니까. 네, 그래서 엄청난 수익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은 무조건 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대한항공을 공략을 했었거든요. 아까 딱 우리 곽현아 씨가 보고 저때 샀어야 돼 그래. 했던 항공주. 2021년 3월 10일에 매수 27,300원에 전략이 나왔었고요. 3개월쯤 뒤에 6월 2일에 34,000원에 매도 전략이 나감으로써 좋다. 2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소장님, 근데 이때는 왜 올랐었던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백신이 나옴으로써 접종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그때 같이 좀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네. 자, 이번에는 서성민 대표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공략했었던 종목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저는 그디언트라는 종목인데요. 띄어. 네, 과거에 인터파크라는 아, 종목명이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군요. 네, 2021년 4월 9일 날 21,700원 정도에 매수를 해서 2021년 6월 3일 날 매도를 했죠. 33,000원. 수익률 52%를 기록을 했는데요. 백신 접종이 되면서 대면 활동이 재개되겠죠. 네. 그러면서 옷,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당시에 보복 소비 열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략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복 소비란 말이 참 웃겨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갇혀 있고 마음대로 활동도 네. 못 했고 나 이런 거 나 스스로 보상할 거야. 그렇죠. 예. 난 이걸 사야만 해. 사버릴 거야. 약간 이런 그렇죠. 심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대한항공 차트 보면서 이 얘기를 나눴잖아요. 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어떤가요? 네, 이제 항공사 합병을 하려면은 관련국들의 승인이 필수적이거든요. 예. 대한항공은 2021년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을 14국에게 신고를 했어요. 근데 현재는 거의 다 승인이 떨어졌고 미국만 남은 상황이에요. 아하. 조원태 한국그룹 회장은 이미 지난 6월에 올해 10월까지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기대한다. 예, 기대한다. 예. 예. 예상대로라면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네요. 예, 최종 10월까지는? 승인이. 자, 대한항공은 이제 그동안 2021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2월 이후까지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아왔는데 승인 소식이 들릴 때마다 주가가 또 움직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대한항공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합병 승인 또는 이사회 결정 내용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계속 있었던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우와, 있습니다. 네. 2023년 3월 영국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을 승인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들썩였는데 2024년 2월에도 EU의 조건부 승인에 따른 합병 승인 절차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을 보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주가 등락폭이 줄어든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그래도 약간 있고요. 피로도가 쌓이나 봐요. 네, 두 그러네. 번째는 오히려 뉴스에 매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식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뉴스에 팔아라. 기대가 된다 했을 때 그때 사면 이제 저 당하는 거죠. 불나방 되는 거죠. 나 당하는 거지 네. 이때. 그래 알면서 그래. 아시아나 항공 차트도 한번 보시면요. 네네. 비슷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건 확 오르네요. 네, 아시아나는 조금 더 많이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나 IDT라는 종목이 있는데 걔는 더 많이 움직여요. 어허. 그래서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아무래도 적은 금액에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투탑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면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우리 지금 여행 항공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스승님이 계세요. 워렌 버핏님. 아, 그분도 아실까요? 제자.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텔레파시로 오렌 텔레파시로. 버핏님 잘 계시죠? 이렇게 제 마음속 스승으로 모시고 계신 분인데 지금 포트폴리오에 저 굉장히 주시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분이 애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앱 지분을 확 줄이고요. 네. 보니까 이 항공기 부품 제조사, 그 항공회사가 아니라 부품 제조사를 새로 담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지고요. 스승님이 다른 말씀 없으셨어요? 네, 없었어요. 그걸로만 저한테 시그널을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스승님 지금 네.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제가 받은 시그널은 우리가 시그널을 받았어. 예. 제가 받은 시그널은 네. 앱의 저성장을 예견했다? 보고 있구나, 예견하고 오. 있구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긴 이번에 새로운 모델이 나왔는데 썩 네. 매력적이지 않더라. 그쵸. 그래요. 네. 그리고 판매량도 기하급수로 늘고 있지도 않고 특히나 에픽카도 지지부진하고 지금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있고요. 앱가 좀 식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때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오렌 버핏 스승님께서는 네. 예, 그 때를 지금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스승님께서 지금 예. 신호를 주신 거예요. 네네네. 어허. 그래서 뭘 산다 봤더니 항공기 부품 제조사를 그러니까요. 샀어요. 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헤이코라는 회사인데 네. 근데 이렇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항공기 부품주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또 뜻이겠죠. 사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모델을 계속 만들거나 혹은 노후화된 모델을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시즌이 지금 계속 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찌됐건 여행객들이 많아지는 거는 항공업에 호재로 작용되는 이런 많은 이슈가 있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것 방금 제가 말한 유지 보수라든가 신규 모델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우리가 계산 안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늘더라도 영업이익은 감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 조금 제약을 걸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항공기 부품 제조 판매 아니면 혹은 수리업체가 이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역시 스승님. 전 세계적으로 그죠. 예, 이분을 스승님으로 두은 분들이 많이 있을 네. 텐데 역시 오마의 현인으로 불리는 만큼 워렌 버핏이 포트폴리오에 새로 편입시킨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국내 1위의 대한항공 또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고요. 국제선 여객수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만큼 뭐 저가 항공사들 역시 신규 노선 취향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행 항공주 앞으로는 어떨지 두 분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매크로 환경이 여행항공주에 유리한 환경은 조성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이런 부분이 여행 수요의 증가를 불러일으킨다는 점과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항공사의 운임 비용이 감소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여행사는 3분기까지는 그래도 피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견해를 그런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TF 사태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미정산금이 좀 잡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3분기 손실로 일회성 비용으로 떨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3분기에 여행사들의 실적은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딱 실적 발표 나면 그때 이제 많이 이제 주가가 내려가니까 그때 딱 공략하는 것도 괜찮고. 그 직전에 주가가 내려갈 테니까 네. 발표 직전에 사는 전략이 가장 좋겠죠. 우리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알고 있을 거니까 그런 기대감을 역이용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홍 그리고 뭐 또 보자면 그래프를 보셨다시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달러 약세가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제유가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항공사 역시 노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노선을. 다양한 상황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 만큼 실적 개선을 해내는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홍주원 서성민 두 주식 전략가가 아낌없이 공개하는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병법. 우리 개미들이 여행 항공주를 공략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특징들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또 진짜가 남아 있습니다. 개미들이 원하는 바로 그것. 두 전략가의 전략주를 공개할 시간이죠. 네, 홍 소장님 알죠? 시원하게 힌트 한번 주세요. 네, 제가 오늘 가져나온 전략주는 항공기 엔진 정비 사업 선점을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엔진 정비 시장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 스승님도 그 항공기 부품 네. 이 회사에 투자하셨잖아요. 그럼 이것도 좀 비슷한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오.
국내 항공사들의 해외 정비 의존 비율이 50%가 넘어요. 네. 그만큼 국내에서 이런 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정비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말인즉슨 한국 내에 국내에서 항공기 정비를 하는 이제 기술력이라든가 이러한 설비 시스템이 굉장히 좀 잘 안 되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러한 정비 능력을 좀 키우자라는 거예요. 지금 국내 항공 정비 능력을 글로벌로 따져보자면 1.5%밖에 안 돼요. 그렇게 낮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점진적으로 좀 늘려보자라는 건데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인천에 실질적으로 이 엔진 정비 공장을 신설해서 2027년도까지 260% 이상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아니 근데요. 설명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네, 너무 어려워. 우리 같은 개미들은 좀 더 확실하고 피부에 와닿는 직관적인 힌트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네. 강력한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기내에서 제공하는 라면 서비스를 중단한 기업이에요. 아, 네. 야. 내가 이거 보고 피눈물을 흘렸잖아. 왜요? 비행기 안에서 먹는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데 왜 중단하시는 거예요? 이랬었는데 혹시 여기 라면 말고 약간 좀 땅콩 문제도 좀 있지 않았었나요? 아이, 자. 기내에서 먹는 라면은 정말 꿀맛인데 그거 아유. 없어진 거 정말 그러니까. 많이 섭섭한데요. 엄청난 힌트를 네, 준 네, 것 네, 같습니다. 자, 홍준 전략가의 전략주 힌트 들어봤고 이번엔 서성민 전략가의 전략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전략주는 6분기 연속 흑자 달성으로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기업입니다.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본 노선 흥행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겨울 성수기에 동남아 노선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작년 매출 기준으로 국내 저가 항공사 2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2위요? 네, 1위는 TK 항공입니다. 아우, 나는 1위만 기억하고 2위는 좀 잘 기억 못 하거든요. 서 대표님 힌트 좀 주세요. 네, 그렇다면 이 항공사도 네. 이번에 기내 라면 서비스를 중단했다. 잠깐만, 아니 그 똑같은 힌트잖아요. 잠깐만. 그럼 라면 그 제공하는 거 전부 안 한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래. 아닙니다. 전부 그건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오. 그러면 두 분이 그 말해주신 이 두 회사만 라면 안 주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현재는 발표가 됐고요.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요? 오, 알겠습니다. 자, 홍준 서성민 두 전략가의 전략주 설명 잘 들어보셨죠? 두 개의 전략주가 정말 궁금하시면 카카오 채널에서 병법톡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인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채널톡 추가 방법 문의가 많아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열고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검색창에 병법톡 입력하신 후에 나오는 채널 목록에서 병법톡 클릭하신 후에 오른쪽 상단 노란색 버튼을 누른 뒤에 팝업창에서 채널 추가를 클릭하면 병법톡 친구 추가가 완료됩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한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병법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혹시 방송을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병법 유튜브를 구독해 주세요. 방송 다시 보기부터 주식 기초 강의까지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주식병법 16번째 장으로 저희는 다시 돌아오죠. 개미들을 위한 단 하나의 주식 무기 주식 개미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주식 Q&A 홍준 소장, 서성민 대표의 주식 필살기 종합 특강. 이 주식판에서는요 절대적인 건 없어요. 배당금만 5천만 원씩 나온대요, 1년에. 마이너스 10%에 손절할 게 50%, 60%, 80% 갈 수가 있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쯤 그 평가 금액은 240억 원이 돼 있었죠. 깡소주로 몇 날 며칠 버틴 적도 있고. 이 방송을 그만해야 될 수도 있는. 왜? 현재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방송을. 아니 너무 흥미진진. 그래도 과거잖아요.